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다음 팁. 깨끗한 와인 글라스를 사용하라. 와인을 테스팅하는 기본적인 자세인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지니세요. 또 이제 와인 마실 때 중요한 거죠. 되도록이면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피해라. 저희가 그 연탄구이에다 갈비 구워 먹을 때 와인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지. 그 맛을 느끼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라따슈를 땄어. 그걸 돼지갈비치킨. 망이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고 되도록이면 음식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곳에서 테스팅을 해라. 근데 사실 한국 분들이 숯불이나 화로구이에다 고기 구워 먹는 문화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또 와인 잘 드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즐기는 와인들은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들 데일리급으로 드셔라. 저도 사실 잘 알겠지만 스페인 와인 중에서 저렴한 와인 중에 좋아하는 와인 있잖아.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왜 매일 드신다는 이해를 못하겠어. 나도 매일 피너가 마시고 싶어. 근데 애들 키워야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숯불에 부모님이 없으면. 구독?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일리 와인 드실 때는 그런 냄새 나는 곳에서 드셔도 되지만 좀 고가의 와인들은 힘들죠. 아깝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도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시집을 가면 좀 비린 음식, 운이나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먹으면 그때 먹었던 글라스는 한 번만 쓰고 바꿔요. 왜냐면 그 비린 향이 글라스에 그대로 남아요. 마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게 먹을 때도. 그치. 대게 먹고 샴페인 먹으면 나중에 이제 와인잔에서 대게 냄새밖에 안 나. 직원들 회식할 때 내가 다 잘라가지고 나중에 손에서 게 냄새밖에 안 나는 거지. 근데 대게와 샴페인, 킹크랩과 샴페인 이거지. 잘 어울리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비린 향이 너무 많이 나니까 와인이 아깝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되도록이면 냄새 나는 곳을 피하고 비린 음식을 먹었던 글라스는 한 번만 사용하고 세척 후 사용을 해라. 그 다음 팁을 드린다면 중요한 와인 테스팅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오전에 하시라. 이제 보통 아침에 일어났어 2시간 정도 됐을 때가 사람 뇌가 제일 활발하다고 하잖아요. 미각도 똑같아요. 이제 아침이 가장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마시는 건가요? 아침에 테이스팅 하는 건가요? 테이스팅. 아침에 마시는 거 아니라고 테이스팅 하는 거예요. 오후보다는 오전에 이제 테스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식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식전? 식전? 네. 빈속에 와인 마시는 게 정말 빈속에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테이스팅. 저는 항상 와인을 테이스팅 합니다. 이거 꼭 잘못 써주세요.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죠. 네, 안정화. 이거 안 지키는 분 너무 많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자신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와인의 안정화를 제일 먼저 시킨 회사가 저희 회사일 거예요. 네, 그건 나 자신할 수 있어. 네, 진짜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프랑스에 넘어가서 이제 와이너리에서 테스팅하고 막 수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안정화를 시키냐. 그래서 보통 가지고 오면 뭐 한 달 정도 있다 판다 하니까 최소한 내 와인은 2~3달에서 3달 정도를 안정화를 거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와인이 너 생각을 해봐라. 배를 타고 아무리 너희가 템퍼레이처 컨트롤이 되는 박스로 한국에 보내겠지만은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와인이 여행을 한다. 그럼 사람도 한 달 반 여행을 하면 피곤해지는데 와인이라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와인들도 안정화를 시키고 테스팅을 하라고. 물론 그전에도 테스팅을 할 때는 안정화를, 왜냐면 프랑스에서나 파리에서 사왔던 와인들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잘 셀러링을 했다가 테스팅을 했는데 와인을 수입하는 거에도 그걸 이제 적용을 했죠. 수입을 해서 통관이 되면 창고에 보냈다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늦게 파는 거는 뭐 9개월까지도 안정화를 시키잖아요. 최소한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안정화를 시켜라. 우리 이 작가 저하고 많이 테스팅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샘플을 보내줘서 정말 테스팅하고 싶어서 급해가지고 테스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지난 와인 테스팅하고 한 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와인이 약간 들떠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핸드캐리를 하고 뭐 와인을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던 말던 최소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달 이상은 안정화를 거쳐라. 최소한. 뭐 미니멈 저는 3개월 정도. 외국에서 그리고 택배를 받으면 사실은 뉴스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는지 몰라. 한 2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빠르면 열흘. 다 집어던져. 패대 뒤에 발로 다 차. 물론 템퍼레이처 컨트롤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변질된 와인들을 만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이제 추천을 해드린 거는 안정화를 거쳐라. 꼭. 그리고 이제 와인 테스팅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이게 마지막인데 물을 많이 마셔라. 과하지 않게. 스파클링 와인이든 스틸 워터건 물을 많이 마셔라. 이거는 직접 경험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그때 물을 안 마셔서 자크셀러스에서 사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저기 PD님 되게 웃긴 게 이 작가님하고 셀로스를 갔는데 셀로스 가면 옆에 물이 어딨어. 저기 샴페인이 물인데 그래서 계속 먹었거든요. 그렇게 앱지도 못하게요. 아니 셀로스에서 누가 뱉어. 비싼데요. 오, 그게 한 잔에 얼마인데 셀로스는 마셔야지. 보통 셀로스 친하지 않은 분들이 가면 많이 따주면 4개, 작게 따면 한 3개 따주는데 이제 친한 사람들 가면 10몇 개씩 따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 테이스팅을 하죠. 다 테이스팅. 그걸 어떻게 버려. 제 속으로 밀어 넣는 거죠. 그럼 그게 10몇 잔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집이 항상 마지막이에요. 앞에 와이너리를 한 4군데를 가서 한 40잔을 테스팅을 이미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셀로스에 가서 마시다 보면 나중에 한 7시, 8시 되면 자더라고 나중에. 운동해지고 따뜻하고 기분 좋아. 셀로스에서 그때 테스팅을 한 2시간 정도 했죠. 2시간 끝나고 셀로스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셀로스 또 와인을 또 시켜서 먹는데 옆에서 누가 이러고 있는 거야. 사망했어.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도 그날 아마 11시까지 마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지 셀로스에서. 테이스팅 11시까지. 그치, 테이스팅을. 멋진 직업이네요. 그래서 물은 꼭 드세요. 취하는 거도 있지만은 사실은 팔레트를 계속 깨끗하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저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와인잔 물로 린스하는 거. 아, 보통 이제 와인잔을 물로 린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되도록이면 그냥 드시는 게 나아요.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물 비린내가 나는 경우도 훨씬 많이 생길 수도 있어서 다른 뭐 레드와인 드시다가 화이트를 겪으면 가볍게 그냥 다음 드시는 와인으로 린스를 하고 드시지 그걸 물로 세척해서 드시지. 물 비린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와인으로 린스를 해서 드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이스팅.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테이스팅 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실생활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연습을 해서 드시면 와인을 더 재밌고 즐겁게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가지고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곧 제가 라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해서 와인에 대한 질문도 받고 추첨을 해서 테스팅할 수 있을 와인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번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아톰, 와인 테이스팅하는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디켄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디켄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와인도 이제 디켄터 사용에 따라서 와인 풍미가 바뀌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